And hopefully the people of Mars will be more enlightened and will not fight amongst each other too much.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 과연 이 사람은 천재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대담한 사람일까요? 12살에 혼자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 팔고 17살에 부모님 몰래 혼자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떠났으며 24살에는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일론 머스크.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모델이자 영양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안정적인 가정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 일론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밀려 굴러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일론은 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고 동네 서점의 책을 모두 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그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바로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였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문장을 만납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이다. 10살짜리 소년이 이 문장을 읽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12살이 되던 해 일론은 혼자서 비디오 게임 코드를 작성해 블래스터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이것을 컴퓨터 잡지사에 팔아 $500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60만 원 정도인데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만든 소프트웨어로 번 돈입니다. 이 사건이 일론에게 심어준 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곧 돈이 된다는 아주 직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17살이 되던 1989년 일론은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남아공을 떠나겠다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였는데 당시 군의 역할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캐나다로 향합니다.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단돈 몇백 달러만 들고서 그가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 친척 집 주소를 들고 찾아갔더니 그 친척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일론은 낯선 나라에서 혼자 여관방을 잡고 첫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퀸스 대학을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한 일론은 경제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전공합니다. 그리고 1995년 스탠퍼드 대학교 에너지 물리학 박사과정에 합격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론은 입학 이틀 만에 자퇴합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사 학위보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집투닷컴, 온라인 지도와 비즈니스 디렉터리 서비스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구글맵의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4년 뒤 컴팩에 약 3억 7백만 달러에 매각됩니다. 28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택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편안한 노후를 준비했겠지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 돈을 전부 다시 투자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에. 첫 번째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지금의 페이팔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우주항공 회사 스페이스X,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였습니다. 2002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민간인이 로켓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농담에 가까운 이야기였고 전기차는 골프카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일론은 왜 하필 이 두 가지를 골랐을까요? 그가 나중에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류가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 하나는 다행성 종족이 되는 것. 쉽게 말해 지구가 망하더라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9살 청년의 목표치고는 굉장히 거대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스페이스X 초창기는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2006년 첫 번째 로켓 펠컨 1호 발사. 발사 직후 25초 만에 불이 나서 추락했습니다. 2007년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일단 로켓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국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2008년 세 번째 발사. 또 실패였습니다. 세 번의 연속 실패. 회사도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직원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스페이스X의 종말을 예고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도 동시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일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남은 사재를 털어 스페이스X의 마지막 발사 비용을 댑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네 번째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펠컨 1호는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그 순간 스페이스X 사무실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성공 직후 나사가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창업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2003년 창업한 회사이고 일론은 2004년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이사회 의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테슬라는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일론은 CEO 자리를 맡으면서 전면에 나섭니다. 당시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은 직원 월급을 한 달치 주기도 빠듯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내린 결정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없애는 대신 해고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버티겠다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2010년 테슬라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2012년 모델 S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Using only cameras and the GPS. So there's no LiDAR or radar being used here. This is just using passive optical, which is essentially what a person uses. The whole road system is meant to be navigated with passive optical or cameras. And so once you solve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주행거리, 성능,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한때 세계 자동차 기업 전체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챕터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의 트위터 인수입니다. 그는 약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을 들여 트위터를 인수하고 회사 이름을 X로 바꿨습니다. 인수 직후 대규모 직원 해고가 이루어졌고 플랫폼 정책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이용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혁신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논란 속에서도 X의 사용자 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3년 일론 머스크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합니다. 인공지능 회사 xAI입니다. 그는 이미 오픈AI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지만 이사회에서 나온 뒤 독자적인 AI 개발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AI 챗봇 그록.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직접 운영하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그리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 뉴럴링크까지 5개에 달합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페이스X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인 스타쉽을 개발 중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것.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화성에 인간이 정착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And hopefully, the people of Mars will be more enlightened and will not fight amongst each other too much. I mean, I have some recommendations, but which people of Mars may choose to listen to or not. And I would advocate for more of a direct democracy, not a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laws that are short enough for people to understand.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 민간 로켓이 우주궤도에 진입한다는 것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2살에 게임을 만들어 팔던 소년이 따돌림을 피해 책 속에 파묻혀 살던 그 아이가 지금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늘 옳았는지, 그 방식이 항상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세상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미쳤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평생 그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민간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도,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고 했을 때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타쉽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고,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으며, XAI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훗날 역사책에 기록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있었기에 미래 과학기술을 최소 몇십 년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관심 있는 주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